모기도 있습니다. 아, 모기를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? 그 모기를 키워서 죽이시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쫑굴리입니다. 에디입니다. 네. 오랜만에 이사하고 때 다시 뭐 컨텐츠를 준비하셨다고요? 네네. 오랜만에는 아니고 사실 준비해놓은 거 꽤 많습니다. 관련한 이제 주제는 다 잡아놨는데 배경 설명 같은 걸 좀 드려야 되니까 서칭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저번에 HMR 편 이후에 HMR 편 진짜 재밌는데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. 건강기능식품 편은 오히려 많이 보시고 HMR 편 꼭 보십시오. 재밌습니다. 저는 HMR 창업 의향 있습니다. 진짜로. 입만 벌리면 한 번 더 HMR 홍보하고, 자, 오늘은 이제 저희 주제는 이제 펫 관련, 펫 시장에 대한 반려동물. 그렇죠.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단어는 반려동물로 통일을 할게요.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애완동물, 뭐 반려동물, 펫 막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는데 오늘은 반려동물로 통일해서 이 반려동물 창업에 대해서, 반려동물 시장 창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관련해서 시장 규모가 업체마다 혹은 뭐 매체마다 혹은 뭐 어떤 뭐 리서치 센터마다 뭐 다 이렇게 예측 이런 게 있는데 다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 정확히 뭐 몇 조다,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어디는 뭐 3조라 그러고 어디는 5조라 그러고 어디는 6조라 그러고 다 달라요.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고, 업체가 또 예측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고,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좀 메이저한 뭐 자동차라던가 뭐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메이저한 업체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출고량이라든가 뭐 예상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, 매출 공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정확히 나오는 데 반해서 아무래도 이 반려동물 시장은 사실 뭐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그런 공시 의무가 있는 그런 회사들보다 그냥 좀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장 규모가 명확하게는 제가 볼 때 파악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규모가 3조냐 5조냐 뭐 6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규모가 어떻게 성장돼 오는가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, 이 반려동물 시장 자체의 성장 이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. 그러니까 우리가 유통치킨 게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오프라인은 성장률이 보통 3% 4%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온라인은 항상 두 자릿수 성장률, 특히 모바일은 거의 20% 이상씩 계속 성장한다. 그러니까 모바일 쇼핑이 굉장히 유망하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성장률이 거의 막 10% 20%씩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이 잘 되고 있고 유망한 사업이다.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고, 자, 두 번째로는 이 카드 업체에서 카드 어떤 결제 대금 관련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내는데 그 관련 데이터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금액들도 다 같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. 그런 것들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어떤 근거라 그래야 될까?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저희가 2015년 대비해서 2019년에 이 반려동물 업체에 관련한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서 봤을 때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115%, 펫 호텔 같은 경우에는 308%, 펫 카페 같은 경우엔 500%, 펫 미용 같은 경우엔 478%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반려동물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쪽 창업도 물론 가능합니다. 물론 이제 뭐 의료 관련한 것들은 뭐 수의사 그런 뭐 면허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 펫 호텔이나 뭐 그 펜션 같은 경우도 그 반려동물과 같이 갈 수 있는 펜션이 있고 반려동물이 못 가는 펜션이 있고, 그 펜션 사장님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면 아무래도 이제 냄새가 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, 아니면 상관없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테니까 또 반려동물이랑 항상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예약을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런 쪽에 펫 카페라던가 미용 이런 쪽 창업을 하실 분들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, 그 외에도 펫 용품 관련해서도 온라인, 우리 같은 듣보잡 자영업자 이 레벨에서도 충분히 창업이 가능한 게 가장 큰 시장이 사료, 자, 두 번째로는 간식, 자, 세 번째로는 뭐 시장 규모까지는 모르지만 이 배변 패드나 혹은 어떤 이 강아지 케어 관련한 그 반려동물 케어 관련한 뭐 샴푸, 뭐 컨디셔너라던가 뭐 이 발톱을 깎는 거, 그 다음에 이 발바닥에 바르는 어떤 밤 같은 그런 종류들, 그 다음 뭐 탈취제, 그 다음 또 항균제, 굉장히 하여튼 여러 가지 이 품목들이 있어요. 또 특정하게 강아지 같은 경우는 뭐 목줄이라던가 뭐 의류 이런 게 있고,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뭐 캣타워라던가 어떤 이 모래 이런 것들이 있고, 이 반려동물의 뭐 굉장히 다양하겠죠. 유튜브에도 뭐 에디군도 유튜브 많이 보시지만 굉장히 그 반려동물 관련한 유튜브들이 많이 있잖아요. 물고기도 있고. 그렇죠. 제가 봤던 것들도 뭐 물고기, 뭐 새우, 또 뭐가 있었죠? 이구아나 맞아. 뱀. 모기도 있습니다. 아, 모기를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? 그 모기를 키워서 죽이시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하여튼 뭐, 굉장히 다양한 분이 계시니까. 근데 반려동물이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, 아무래도 이제 메인 카테고리는 뭐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,
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강아지, 고양이가 아마 메인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그 메인 중에서도 강아지가 고양이보다는 시장이 좀 몇 배 더 클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근데 제 생각에는 고양이 쪽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유망하다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이 전통적인 시장의 규모 관련해서는 강아지가 제 생각에는 고양이의 몇 배가 될 거라고 봅니다. 그게 정확한 제가 수치까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뭐 3배에서 5배 혹은 맥시멈으로 봤을 때 10배까지도 되지 않을까.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데, 실제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보고 뭐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끄는 요소는 고양이가 훨씬 높다.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. 제 스스로 커뮤니티를 다니면서도 조회수 같은 걸 볼 때도 확실히 고양이가 강아지보다는 이 어떤 실제로 키우는 사람보다 그냥 온라인에서 어떤 호감도, 그 다음에 어떤 흥미 유발, 이런 측면에서는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훨씬 높기 때문에 향후 고양이 이 관련한 시장의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을까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, 강아지는 좀 성숙한 시장인데 그래도 더 성장할 건데 고양이는 아직 성숙하지도 않은 시장이다. 훨씬 성장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, 생각을 하고 있고, 제 지인이 강아지 관련한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, 제 지인의 지인이 고양이 관련한 사업을 하시고 있는데, 고양이 관련한 걸 뭐 캣타워 관련한 사업을 한다고 해요. 그쪽 제가 뭐 잘은 모르는데 단가가 꽤 비싸더라고요. 몇십만 원대?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매출이 뭐 억대로 나오긴 하는데 수익은 그렇게 뭐 높다고 하진 않긴 않았는데, 어쨌든 이제 단가가 높다 보니까 매출은 꽤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품목으로 시장에 트라이를 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고,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, 우리가 화장품이라던가 사실 대체로 어떤 특정 시장들을 생각해보면 이미 메이저 업체들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경향들이 되게 큽니다. 그러니까 HMR에서도 그랬고 건기에서도 그랬고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, 보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모레나 LG생건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메이저한 브랜드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, 저희가 생활용품 창업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경이라던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LG생건이라던가 뭐 CJ라던가 이런 몇몇 어떤 핵심 대기업들, 그 다음 핵심 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브랜드 밸류가 자리 잡혀 있는 이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고, 시장이 이미 한 7, 80%는 그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고, 나머지 우리 같은 듣보잡 자영업자들이 나머지 20, 30, 물론 그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. 듣보잡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뭐 매출 몇십억 정도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정도로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창업의 가치가 있지만, 이 반려동물 시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. 반려동물 시장에서, 물론 에디가 반려동물도 키우지도 않고 잘은 모르긴 하겠지만, 반려동물 시장에서 딱 떠오르는 대기업 있습니까? 에디군?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죠.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반려동물 시장에서 대기업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? 아마 대부분 모를 겁니다. 그만큼 대기업이 아직 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듣보잡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, 춘추전국 시대 같은 그런 느낌?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창업 여력이 더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,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, 대기업들이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주먹구구,